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미국 7월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하죠. 이것이 시장의 예상과 부합했다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한국은 부채 이덫에 포위된 형국입니다.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 날 7월 개인 소비 지출이 시장 예상과 부합되게 전월 대비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9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강화해서 시장이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0.55% 올랐고요. S&P 500 1.01%, 나스닥은 1.3% 상승했습니다. 8월 초에 블랙 먼데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급락했었는데 미국 주식은 8월 달이 지나가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아 반등에 성공했죠. S&P 500 기준으로 8월 달에 2%나 올랐습니다. GDP 대비 부채 총액이 2020년 4분기와 23년 4분기 3년 동안을 놓고 비교했을 때 세계 평균은 285%에서 245%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부채 총액이 242%에서 251%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평균 빚은 감소했는데 한국만 늘어서 곤란한 상황이죠. 고금리로 인해서 모든 경제 주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 인하를 했다가 부채가 더 상승하고 가계의 경우에 영끌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지 않을까 한국은행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최근 가계대출 금리를 올린다든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동아일보는 빚에 포위된 한국 경제라는 제목을 뽑고 높은 부채 비율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이 2027년까지 디지털 자산의 할당량을 현재보다 더 느릴 것으로 7%까지 확대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 운용사들의 운용 자산 중에 1%에서 5%까지 디지털 자산에 할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7%까지 더 늘린다는 거죠. 그리고 2030년에는 토큰화된 자산 시장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함으로써 수수료도 낮추고 거래도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죠. 현재 모든 자산이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자산화와 관련된 분야는 전망이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금선물 차트 지난주에 0.36% 떨어졌습니다. 약보합세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온스당 2,500불 위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강세죠. 연초 대비로 보면 지금 22%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7%에서 9%대 횡보 중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몇 달 전부터 10년물 국채금리를 떨어뜨려 왔죠. S&P 500 지난주에는 0.15% 상승했습니다. 강보합으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연수 대비로는 19%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의 충격에서 지금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죠. 코스피 차트는 지난주 마이너스 1.57% 떨어졌습니다. 우리 주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0.17% 올라서 거의 연초나 같다고 볼 수 있죠. 비트코인 차트 지난주에는 마이너스 6%가량 떨어졌습니다. 연초 대비로 33%가량 오른 상태고요. 대략 4월 달부터 6만 달러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사이클이 있죠. 전문가들은 현재 초여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3번 사이클 추세를 보면 여름과 가을까지 많이 오른다는 거죠. 과연 그렇게 될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7월 개인 소비 지출이 시장 예상한 바처럼 나와서 9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요일 날 증시가 많이 올랐죠. 한국은 기업, 정부, 가계, 세 주체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계의 경우에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죠. 전세 대출을 제한해서 최근 부동산이 뜨거워지고 있는 조짐이 보이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당국이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여러 주체가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그래서 내수 침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파는 내수 기업들은 사정이 안 좋죠. 모든 자산의 토큰화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자산을 디지털화 한다는 것이죠.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채권은 채권시장에서, 금이나 원자재는 원자재 시장에서, 또 각 나라별로 각각 시장들이 다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를 블록체인 위에 올리고 그 거래 매개를 토큰으로 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에 빠르고 투명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산의 디지털화, 자산의 토큰화로 말미암아서 앞으로도 계속 크립토 쪽 부분은 활성화될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디지털 자산 할당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오늘은 시편 17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극적인 삶을 산 인물이죠. 목동 출신인데 골리앗과 싸워서 이김으로써 전 국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오랜 세월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생을 겪었기 때문에 다윗의 탄원과 기도, 간구를 읽노라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감동시키는 간절함, 절박함, 진지함을 느낄 수 있죠.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 그의 깊은 신앙심을 시편 구절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압제하는 악인들이 있고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 개인을 압제하거나 죽이려고 덤비는 적은 없죠. 그러나 이 현대의 삶 자체도 늘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죠. 겉으로는 평화스러워 보이는 것 같지만 다윗 시대나 오늘날이나 그 삶의 무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꽹오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의 간구를 읽어보시고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이번 주 계속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위기에서 벗어나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